제일 무서운 충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작아도 이게 아주 치명적인 충치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충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카치카 닥터치카 치과 전문의 정유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충치 중에서 제일 무서운 충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치과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인전면 충치입니다. 작아도 이게 아주 치명적인 충치죠.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치과 의사도 이게 은근히 무서워하는 충치예요. 왜 그런지 인전면 충치 또는 인전면 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전면 충치는 치아 사이 옆면에 생기는 충치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옥수수처럼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인접한 옆면에 생긴다고 하여 인전면 충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전면 충치는 씹는 면에 생기는 일반적인 충치보다 훨씬 더 잘 찾아내고 더 신경 써서 치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조그만 인전면 충치 때문에 오랫동안 엄청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전면 충치는 발견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붙어 있는 쪽에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충치의 초기 중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인전면 충치가 심해지면 음식물이 끼거나 시리고 통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치과 의사가 육안으로 이렇게 검진을 할 때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치아 옆면이 다른 치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치과용 큰 엑스레이인 파노라마 엑스레이에서는 인전면 충치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치아 두세 개만 정밀하게 찍는 스탠다드 엑스레이, 페리피칼 엑스레이라고도 하죠. 이런 엑스레이에서도 안 보이는 경우가 이제 종종 꽤 있습니다. 인전면 충치를 발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이트윙 엑스레이, 한국말로 교육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 촬영을 찍어보는 것입니다. 교육 촬영은 치아 머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찍는 엑스레이로 치아 사이 인전면 우식을 발견하는데 최고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아래 논문을 보시면 일본에서는 그 교육 촬영을 거의 하지 않아 충치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냥 단순히 불소 도포를 하고 지켜볼 수 있었던 충치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봉하는 인레이 치료로 치료 범위가 커져서 1,9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레이로 막을 수 있었던 충치는 발견을 하지 못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바람에 5,600억 원, 그러니까 한화로 바꾼 거죠. 5,6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에서는 일본 치과 의사들이 교육 촬영 엑스레이 교육을 더 잘 받고 관련 정책도 보험금 관련 정책이겠죠, 바꿔야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육 촬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이에 충치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깨끗하죠.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아주 이렇게 조그맣고 까맣게 패인 부위가 보입니다. 이게 충치라고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환자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제거를 하고 보니까 충치가 범랑질, 즉 에나멜층이죠. 범랑질층을 넘어서 상아질까지 침범해서 생각보다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부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은 교육 촬영에서 보이는 우식의 범위보다 충치가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아직은 작지만 붙어있는 앞치아의 뒷면까지 충치가 이렇게 번지는 거죠. 충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도 보시면 교육 촬영에서 치아 사이에 인전면에 까맣게 이게 쥐파먹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화살표한 부분이에요. 엑스레이에서는 거의 안 보일 정도이고 역시나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끝 사진을 보시면은 옆면에 생각보다 크게 충치가 커서 상아질까지 충치가 이제 침범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육 촬영에서 까맣게 보인다고 또는 육안으로 치아 옆면에 까만 점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나이, 다른 치아들의 충치 활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험 많은 치과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전면 충치는 이와 같이 일단 안 보이는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치가 잘 생기는 분이라면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교육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주 작은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량도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둘째로, 인전면 충치는 조금만 깊어져도 신경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사진의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내부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의 씹는 면에서 신경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먼 데 비해 치아 옆면에서 신경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충치가 진행돼도 신경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린 증상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치아는 범랑질, 상아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나멜, 덴틴이라고 하죠. 범랑질은 뼈보다 더 단단한 물질로 치아를 보호하고 음식을 씹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치에 대한 저항성도 매우 크죠. 그런데 치아 옆면의 범랑질은 씹는 면이 범랑질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치에도 이제 쉽게 침투가 되어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전면 충치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전면 충치는 치료하려면 치아를 많이 깎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서로 붙어있는 옆면 부위의 충치라 이 부위만 충치를 제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어쩔 수 없이 치아의 윗면, 씹는 면부터 깎아 들어가서 기역자 형태 또는 니은자 형태로 치아를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아의 충치의 사이즈는 작은데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치아의 그 건전한 많은 부위를 깎아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레진 치료 대신 인레이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전면 충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역자 형태 또는 니은자 형태이고 옆에 치아와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레진 치료로는 그 재료의 특성상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좀 잘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확한 접촉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레진 치료보다는 비용도 조금 더 들고 한 번 더 내원해야 하는 인레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전면 충치는 옆에 치아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엑스레이에서는 맞닿아 있는 치아의 옆면에 충치가 보이지가 않았는데 한쪽을 치료하다 보면은 이미 옆 치아로 충치가 번진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50% 확률 이상인 것 같아요. 물론 치아 옆면이 까맣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까만 부위를 부드럽게 이제 팔리싱이라고 해서 다듬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착색인지 아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초기 충치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초기 충치가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은 가능한 한 이런 부위는 인레이 대신에 바로 이제 레진한 재료로 떼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이미 옆 치아로 충치가 번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직접 충치를 제거를 해보니 역시나 이미 옆 치아로 충치가 상당히 번져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과 의사의 능력에 따라 예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씹는 면 충치는 육안으로도 잘 보이고 충치를 제거하고 치료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런데 인전면 충치는 잘 보이지 않고 위치가 까다로워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앞니나 이런 쪽 발치는 비교적 쉬운 반면에 사랑니 발치는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전면 충치는 보통 본을 떠서 금이나 사기로 봉하는 인레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인레이 치료를 할 때는 남아있는 치아가 파절되지 않게, 그리고 치료하는 인레이가 깨지지 않게, 그리고 인레이가 물리적으로도 치아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게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즉 치아나 인레이 모두 내구성이 좋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치료거든요. 그리고 충치를 제거를 하고 치아를 삭제하면서 옆에 붙어있는 치아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인전면 충치를 치료할 때는 아직도 이제 매우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전면 충치 치료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씹는 면 충치를 치료한 부위는 칫솔로도 이제 잘 닦이고 음식을 씹으면서 일부 이제 자정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2차로 충치가 생겼을 때 발견하기도 좀 쉽겠죠. 그런데 인전면 충치를 치료한 부위는 칫솔이 접근이 잘 안 되는 부위가 많고, 충치가 다시 생겨도 역시나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신경과 가까워서 충치가 재발을 하면은 바로 신경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전면 충치를 치료한 부위는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정기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봉합 인레이가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실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런 치실로도 빠지는 인레이는 설계가 이제 잘못돼서 유지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빠지거나 시간이 이제 오래돼서 접착제, 치과용 접착제죠. 이게 약해져서 인레이가 빠지거나 또는 인레이 그 하방에 충치가 생겨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치실하면서 이제 빠져서 다시 붙이거나 다시 재치료를 하는 것이 치아의 예후에는 오히려 더 좋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전면 충치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꼭 교육 촬영을 해서 검진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인전면 충치는 조금만 깊어져도 신경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인전면 충치를 치료하려면 치아를 많이 깎아내야 됩니다. 넷째, 레진 치료 대신 인레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전면 충치는 옆에 치아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치과 의사의 능력에 따라 예후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곱 번째, 인전면 충치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인전면 충치는 예방이 첫째이고 이미 발생했다면은 조기 발견을 해야겠죠. 그리고 비교적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실, 치간 칫솔을 경우에 맞게 잘 사용을 해주시고 1000ppm 이상의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의 정확한 사용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